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손흥민을 응원하면서 손흥민의 선택들을 모두 존중하고 있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왜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나지 않을까입니다. 손흥민은 92년생 7월생으로 올해 나이 31살인데 계약기간이 딱 1년 남게 되었습니다. 보통 계약기간이 1년 남은 상황에서는 선수의 재계약 혹은 이적을 결정을 하고 바로 소문들이 퍼지게 되는데 해외 매체들은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것이다 라는 예상 기사는 단 하나도 없고 재계약 혹은 1년 연장 옵션 행사에 대한 기사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레비 회장이 공식적으로 손흥민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고 손흥민은 토트넘 팬들을 향한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본인 스스로 엔지 감독에게 올인하겠다는 말까지 해버렸고 빅엔지 감독은 다음 시즌에도 손흥민이 팀의 핵심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기자들 또한 확신을 해버린 듯합니다. 최근 해외 매체들의 토트넘 소식은 공격수 영입과 미드필더 영입 그리고 토트넘도 노렸었다는 수비수가 첼시로 이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격수는 솔랑케와 히메네스, 이반 토니 이 세 명의 선수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본래 세슈코란 선수도 거론이 되었지만 스카이 스포츠를 통한 기사에서 세슈코는 아스날로 갈 거란 예상 기사가 나와버렸습니다. 어차피 검증이 필요한 건 맞지만 벌써부터 1패를 안고 가는 느낌입니다. 솔랑케와 이반 토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스트라이커들인 만큼 검증은 끝났다고 봐야 하는데 어차피 노리는 팀들이 토트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히메네스는 네덜란드 리그에서 골을 많이 넣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멕시코의 신성 같은 선수는 아닙니다. 2년 전에 페이노르트로 이적했을 때 이적료가 400만 유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본인의 기량이 더욱 발전한 걸 수도 있지만 자칫 베르바인 데려왔을 때처럼 실패작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미드필더에는 갤러거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손흥민처럼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갤러거는 첼시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는데 정작 재계약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포체티노 감독이 갤러거를 중용을 했었는데 다시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갤러거의 횡보가 묘연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에 갤러거가 꼭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글쎄요. 벤탄쿠르, 사르가 있는 상황에서 이들보다 월등하게 낫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 열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비형 미드필더가 너무 필요한데 이름 있고 신뢰할 만한 현실적 영입 선수는 풀럼의 펠리냐인데 하필 지난 시즌 영입 못한 뮌헨이 다시 펠리냐를 영입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림의 떡이 될 상황입니다. 디 애슬레틱에서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1년 연장 옵션을 행사할 거라는 기사 이후에는 그 어떤 반박 기사조차 없는 상황으로 잠잠한 상황입니다. 1년 연장 옵션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손흥민을 푸대접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팬들은 더욱 실망을 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디 애슬레틱 기자의 예상이 신빙성이 있는 게 레비 회장이 지금까지 토트넘을 운영하면서 선수와 감독들에 대한 대우가 형편없었습니다. 레비 회장은 2001년에 토트넘으로 부임을 했는데 토트넘은 셀링 클럽이었고 지금처럼 가치가 높은 구단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에 경기장 건설 계획을 하면서 더욱 긴축 재정에 들어가면서 베일, 모드리치 같은 선수도 이적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레들리 킹이라는 선수만 13년 동안 원클럽맨으로 활약하면서 부상 이후에 은퇴를 했고 구단의 앰버서더가 되면서 지금도 앰버서더로서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한국에도 왔었고 이영표와 대화하기도 했었죠. 손흥민이 토트넘에 오는 시점에 토트넘은 큰 터닝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이렇게 잘 해낼지는 몰랐던 거죠. 13-14 시즌이 끝나자마자 포체티노 감독을 데려오면서 5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2023년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미래를 보고 10년을 맡기겠다는 거죠. 그렇게 신뢰한 감독을 레비 회장은 2019년 11월에 상의도 없이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은 제 마음에서는 그러지 마였고 저의 머리에서는 해야 해 였다고 했죠. 2001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오랜 기간 감독을 맡은 게 바로 포체티노였는데 팬들과 작별의 시간도 없이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그 사이 베르통원이라는 수비수가 있었습니다. 베르통원은 2012년부터 토트넘에서 8년 동안 활약하면서 팀의 리그 2위,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의 주역인데 베르통원은
팬들과의 작별은 하지 않았지만 타이밍이 다큐멘터리 제작 상황에서 그런지 베르통원의 이적에 대해서 선수들의 인터뷰와 그를 아름답게 떠나보내는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 얄짤없습니다. 베르통원만큼 좋은 활약을 했던 알더베이럴트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고, 명장 무리뉴 감독도 카라바오컵 결승전을 앞두고 잘라버리고, 8년 동안 주장직을 맡았던 요리스는 더 비참하게 팀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방출. 최근 요리스는 프랑스의 매체인 르파리지엔과의 인터뷰에서 솔직한 당시 상황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지난 시즌 팀 성적이 부족했고 안토니오 콘테는 압박을 받고 인내심을 잃었다. 이에 팀의 역동성은 부정적이었다. 토트넘의 사이클은 끝에 다다랐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토트넘은 특히 골키퍼에 젊은 선수를 영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더 이상 토트넘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3년 리그가 시작됐을 때 포스테코글루는 나를 밀어냈다. 포스테코글루는 나에게 더 이상 경기장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나는 단지 훈련용 선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밀려났고 투명 인간이 됐다. 경기를 뛰지 못한 8개월은 복잡했다. 나는 축구를 6살 때 시작했다. 축구를 시작한 이래 나는 항상 다음 경기를 생각하고 다음 목표를 계획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졌다. 스스로 상처를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요리스의 나이는 86년생 38살입니다. 요리스는 2018 프랑스 월드컵 우승주역이고 네이션스 리그도 우승을 했으며 2012 토트넘 입단 이후에 10년 동안 토트넘 수문장이 되면서 굵직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새로 부임한 감독의 플랜이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구단에서 요리스를 천대한 것은 포체티노 경질만큼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을 응원하면서 요리스가 내쳐진 것이 꼴 좋다고 생각했지만 냉정하게 보면 구단은 그 어떤 선수에게도 박한 대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잉글랜드에서 레전드가 될 케인도 떠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이후에 레비 회장은 거액의 이적료만 챙기고 그 어떤 레전드 대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레비 회장이 손흥민에게만큼은 다를 것이다? 이건 사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무리뉴 감독은 방송에서도 레비 회장을 또라이라고 했을까요? 포체티노, 무리뉴, 요리스, 케인에게 몹쓸질했을 정도면 말 다 했죠. 손흥민이 무조건 토트넘을 떠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흥민도 마음 가는 대로가 아니라 머리로 결정을 해야 하죠. 손흥민은 올 시즌 17골 10도움을 올리고도 토트넘 팬들에게는 올해의 선수가 되었지만 토트넘 올해의 선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8년 동안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한 손흥민이고 명실상부 월드클래스 공격수인데 그의 주급은 리그에서 31위에 불과합니다. 손흥민이 직접 올인이라고 한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면 다음 시즌 1년만 뛰고 레비의 태도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선수들의 수명이 꽤 늘어 있습니다. 이번 레알 마드리드 이관왕 주역 모드리치는 38살인데도 다음 시즌도 현역으로 뛰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역 공격수 지루도 37세입니다. 손흥민이 다다음 시즌 뛸 때 나이가 33살인 만큼 그때도 2년은 거뜬할 수 있습니다. 제발 팬들이 가장 우울할 수 있는 1년 연장 옵션 수락만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